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HSK 5급 고득점 합격을 책임지고 있는 HSK 합격 폭격기 양영호 강사입니다. 차이나는 중국어 HSK 5급 듣기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는요, 우리 듣기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출제 원리는 무엇이며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첫 번째 구체적인 빈출 화제인 장서와 관련된 어휘 정리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18페이지에서 32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얘기해 볼 것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5급 듣기는 총 4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번부터 30번까지는요 30문제가 되겠네요. 대화형으로 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45번까지는 서술형이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1강부터 10강까지 10개의 화제로 구분하여 그 대화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고요. 11강부터는 서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기 1부분, 2부분, 3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부분은 1번부터 20번까지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한 번씩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질문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대화형 문제는 또 30번까지가 있거든요. 21번부터 30번 이 10문제의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느냐? 이 부분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남녀 해서 대화를 2번씩 주고받게 되고 마지막에 질문이 나옵니다. 대화가 더 길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출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무엇이냐? 우리가 1번 듣기 45문제 중에서 1번부터 30번에 있는 대화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1단계 먼저 선택지, 녹음이 나오기 전에 선택지의 키워드를 파악합니다.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워드라고 하면은 각 선택지에서 가장 의미의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문제당 풀이 시간은 약 13초 정도 됩니다. 13초 동안에 그 해당 문제만 풀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문제를 빨리 풀고 다음 문제의 선택지 키워드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3초 풀이 시간 동안 이상적인 것은 7초 혹은 8초 안에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의 선택지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이해 후 판단을 하거나 혹은 이해가 안 된다면은 들리는 단어가 있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르는 것이 맞겠다. 어떻게 보면은 들리는 단어를 잘 고르자. 이것이 포인트가 될 텐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나 이해는 안 될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들린 단어가 선택지 B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정답으로 골라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잘 모르는 학생들은 들렸으니까 이건 함정 아니야? 얘만 빼놓고 정답을 고르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들리는 단어가 있는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이번에 우리가 장소 관련해서 문제를 보기 전에 이 장소 관련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을 잠깐 살펴볼게요. 교재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타먼最可能在哪儿?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 장소를 직접 언급할 수도 있고 우회적으로 그 장소에 쓸만한 어휘로 그 장소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根据对话可以知道什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종합 판단이 되겠습니다. 혹은 아래에서 옳은 설명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한번 부딪혀 보실까요? 자, 선택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들리는 단어 위주로 정답을 고를 수 있겠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기계적으로 들리는 단어 위주로 정답을 고르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19페이지 기출 맛보기 2문제를 연달아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녹음 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이 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녹음 듣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녹음 나갑니다. 一，女儿呢？从幼儿园接回来了吗？他姥姥刚把他接回来，现在正在卧室里玩呢。女儿现在在哪儿？ 二， 请问是在这儿办理登机牌吗？对，请出示您的机票和护照。好的，最好给我一个靠窗的座位。对不起，现在没有靠窗的座位了。根据对话可以知道什么？ 자,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일단 선택지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1번 갑니다. 家里 장소가 나오죠. 집 안에 幼儿园 유치원 玩具店 玩具는 장난감이에요. 그 장난감 가게가 되겠죠. 그리고 隔壁 이걸 많이 오해하시는데 이건 이웃이 아니고요. 隔壁라는 것은 옆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옆 이웃집이 되는 거죠. 隔壁家 바로 옆집 이런 뜻입니다. 자, 장소를 물을 텐데요. 이 문제는 장소 문제치고는 조금 함정을 파놓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언급된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단어가 답이 아니고 다른 함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여자가 말합니다. 女儿呢? 딸은요? 从 어디? 幼儿园 유치원에서 接回来了吗? 接는 이제 데려오다라는 거죠. 마중하다라는 건데 回来가 붙게 되면서 데려왔어요. 자, 일단은 강력하게 뭐가 등장한다? 幼儿园이 등장합니다. 우리 아까 여기에 뭐가 있었죠? 幼儿园이 있었잖아요.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他姥姥 외할머니께서 딸의 외할머니가 깡마把她 그녀를 딸을 接回来 데리고 왔어요. 现在正在卧室里玩呢. 자, 卧室가 어디냐? 누워 있는 방이라는 건데 침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뭐 하고 있다? 침실에서 놀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女儿现在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幼儿园 들렸죠? 그리고 나중에 뭔가 장소가 이동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뭐뭐뭐뭐시라고 했으니까. 어떤 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질문이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장소가 나왔고 먼저 언급된 것은 幼儿园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더 이상 유치원이 안 있고 딴 데 있겠다. 卧室라는 단어는 뭐다? 바로 집이 있는 방이죠. 집에 있는 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이번엔 그 공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 보시면은 항반 완디엔라 완디엔 연착하다라는 거고요. 황반은 4급 단어였죠. 비행기가 연착했다, 늦게 왔다는 뜻이고 B, 难得有些慌张 단어 좀 어렵네요. 황장이라는 것은 당황하다라는 거고요. 요새는 요델하고 같습니다. 요델 황장 남자는 살짝 당황했다. 没有靠窗的座位了 하면은 没有 없다. 뭐가 없다? 카오라는 것은 기대다라는 뜻도 있고 가까이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창가 쪽이다라는 거예요. 카오窗은 座位는 좌석이죠.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누구일까요? 창가 쪽 자리라 그래갖고 이걸 카오窗的座位입니다. 창가에 기댄 자리, 창가 쪽 자리. 그리고 D는 难得 남자는 바 무엇을 登机牌 비행기 탑승 카드를 丢了 잃어버렸다. 각각 완디엔, 황장, 카오窗 그리고 登机牌
자,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请问 실례하지만 是입니까? 在这儿 여기서 빨리 처리하다. 등지파에 비행기 탑승 카드를 처리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등지파이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对, 그렇습니다. 请 해주세요. 出示 제시해주세요. 您的机票和护照 비행기 티켓과 어떻게护照 요건을 제시해주세요. 好的, 좋습니다. 最好 제일 좋은 거는 뭐다? 给我一个靠窗的座位. 나에게 뭘 주는 것? 창가 쪽 자리를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对不起, 미안합니다만 现在没有 다시 한번 靠窗的座位了. 한 번 더 언급. 질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합일치. 뭐가 되죠? 그대로 정답. 물론 떵지파이가 살짝 등장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靠窗的座位가 맞죠? 잃어버렸다가 아니었으니까 정답은 C가 되겠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듣기를 할 때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안 들릴 수 있어요. 단어만 들리고 전체 흐름 맥락이 안 잡힐 거예요. 네, 듣기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한번 스쳐 지나가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발은 5급 듣기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면서도 또 듣기나 독해 쓰기에 전반적으로 쓰여지는 중요한 어휘들을 함께 외우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은 장소, 그 다음에 기출, 맛보기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화제별 빈출 단어가 정리가 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확인 테스트 1, 확인 테스트 2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은, 교재 EBC 8페이지에 있는 확인 테스트 1의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간추려 온 건데요.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같이 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중요하다, 꼭 알아야 된다라는 단어들만 뽑아왔고요.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만, 화제별 장소 빈출 오이 이 구간만, 동영상 이 구간만 반복해서 들으시면 저절로 단어를 효과적으로 외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강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듣기, 독해, 쓰기 전 영역에 걸쳐서 다뤄지는 중요한 단어들을 화제별로, 오늘은 장소와 관련한 단어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隔壁라고 하는데요. 얘는 많은 교회 학생들이 이웃이라고 하는데 얘는 옆집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옆집. 그럼 이웃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웃은 사람이란 말이에요.邻居라고 해요. 邻居.邻居. 이게 맞나요? 이거죠? 네. 邻居. 아씨. 하나, 둘, 셋. 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맛보기 풀었고요. 여기에서 공부할 내용은 장소 빈출어입니다. 교재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5급에서는요. 1300 필수 단어가 따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1300개 단어를 어떻게 외우지? 자, 가장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은 화제별로 모아놓은 단어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 화제별로 정리된 단어를 공부하면서도 동시에 듣기를 하게 되고 또 전반적인 5급에서 중요한 어휘들을 어떻게 마스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장소와 관련된 어휘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교재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확인 테스트 1 부분의 내용을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뽑아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부분에 정리된 화제별 빈출 단어를 보고 이 확인 테스트 1을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많이 바쁘시면은 이 부분, 확인 테스트 1 부분을 정리한 이 동영상 강의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셔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그 B라는 것은요. 여기 흙이 있잖아요. 이 벽이거든요. 그래서 옆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끔 이거를 이웃이라고 하는데 이웃은 좀 안 좋은 해석입니다. 이웃은요.邻居라고 합니다. 사람. 아시겠죠? 자, 양타에는 태양할 때 양입니다. 베란다를 햇볕이 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양타에 베란다. 그리고 지하실에 보면 뭐가 다 있나요? 말이 다 있죠. 말.
옛날에 말 타고 다녔죠? 교통수단이었죠? 그래서驾驶라는 것은 운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카이처의 뜻입니다. 뭐 비행기도 조종할 수 있고 배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驾照 여러분들 여권을 뭐라고 했나요? 후자오라고 했죠. 자오라는 것은 증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증서니까 驾照는 무슨 뜻이다? 운전면허증. 잘하셨습니다. 酒后驾驶는 음주운전. 피로 운전은 졸음운전. 그럼 어떻게 운전해야 돼요? 轮流驾驶 교대로 돌아가며 驾驶 운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비라오라든가 아니면 리운리오라는 것은 이건 또 하나하나의 독립적으로 5급 필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죠? 저는 듣기 부분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화제별 빈출 단어 확인 테스트 1 부분을 요약한 내용을 통해서 듣기뿐만 아니라 독해, 쓰기에도 다 다뤄지는 중요한 어휘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둘 겁니다. 엑기스나.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은 듣기 공부 혹은 뭐 다른 독해, 쓰기 부분을 부담이 최소화시켜서 단어를 조금 장악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幼儿园은 유치원이죠. 유아원. 그 다음에 화는요, 미끄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화쉐는 눈 위에서 미끄러지다니까 스키를 타다. 화빙은 얼음 위니까 스케이트를 타다. 꽝화는 빛나고 매끄럽다니까 반들반들하다라는 뜻입니다. 표면 같은 거. 피부라든가 구두라든가 이런 거를 꽝화, 반들반들하다, 매끄럽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시항이 있는데요. 처시항은 기차, 주로 기차의 객실을 가리킵니다. 뭐 1호 객실, 2호 객실 있죠? 자, 찬처라고 하면은 식당이 있는 차에서 기차의 식당 칸이 되겠고요. 완덴이라는 단어는 늦게 오는 것, 연착하다. 같이 아울러 기억하시고요. 까이첸, 자, 얘는 비행기와 관련된 단어인데, 까이가 원래 바꾸다는 뜻이잖아요. 첸은 사인이고요. 그러니까 비행기표 날짜를 변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비행기 문제에서 가장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날짜를 변경하다, 까이첸. 자, 빨리入住 手续가 있는데 빨리 처리하다, 手续는 수속이죠. 入주는 입주가 아니고요. 투숙, 숙박을 가리킵니다. 호텔에 쓰는 말이에요. 숙박, 수속을 처리하다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좀 더 확대되면 빨리 手续에 여기 여러 가지 단어를 교체시켜서 어떠한 수속을 처리하다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아까 탑승하다 뭐라 그랬어요? 떵지 그랬죠. 떵지. 그러면 여기 중간에다가 빨리 떵지 手续 하게 되면 탑승 수속을 하다가 되는 거고요. 빠오구어 하게 되면 소포입니다. 소포,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될 수 있는 소포. 그 다음에 꽈하오는요, 병원에서 쓰는 건데요. 등록하다 혹은 접수하다가 됩니다. 알겠죠? 병원에서. 아니면 우체국에서 등기로 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꽈하오는 병원에 접수하다 이 뜻으로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주위에는 뭘까요? 병원에 살다죠. 입원하다. 반대로 추위엔 나오다, 퇴원하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비교적 짧게 한번 봤는데요. 왜냐면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핵심 단어를 제가 좀 짚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먼저 섭렵하시면은 잘 적용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교재 32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들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교재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죠. 자, 준비하시고요. 자, 32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 녹음 나갑니다. 1. 爸，客厅桌上有个大信封，你看到没？里面装着几份文件。我放你卧室了，以后东西不要乱放。信封原来在哪儿？2. 您好，欢迎光临，请问有什么可以帮您的？
我昨天订了一间商务房。我姓曾。他们最可能在哪儿？3. 趁着这几天休息，我们去看看房子吧。你想看哪儿的房子？为了上下班方便，我想先找找公司附近的。但我想去郊区看看，那里环境好，价格也相对便宜。反正现在交通方便。男的打算去哪儿看房子？4. 刚才列车员说，火车会晚点1小时左右。怎么了？前方下大雪，车要减速行驶。这样啊，那我再睡会儿，快到站时你喊我。火车为什么会晚点？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랑 같이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중요한 어휘들도 점검하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卧室 어디였나요? 침실이었고요. 양탈 어디였나요? 베란다였습니다. 客厅 거실이고요. 书房 책이 있는 방이니까 서재가 되겠죠. 여러분 벌써 우리가 기출 맛보기에서 풀었던 문제들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걸 느끼시죠? 그만큼 단어를 외울 때는 A부터 Z까지 발음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화제별 빈출 단어로 외워야 효과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답이 뭐였나? 일단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빠, 客厅桌上 힌트가 일단 나왔네요. 거실 탁자 위에有一个大信封 큰 봉투가 있어요. 你看到没? 보았어요? 안 봤어요? 리면 안에는, 그러니까 편지 봉투 안에는 쫙은 여러분들 담다라는 뜻이 넣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안에는 넣어져 있어요. 几份文件 몇 부의 원件, 서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아빠 반응. 我放你卧室了. 放은 놓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거실에 뒀어. 거실이 아니래. 卧室, 침실. 이 말은 너의 방에 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네 방에 뒀어. 이후에 东西, 물건은 不要, 하지마. 乱放, 乱, 어지러이 놓다. 이 말은요, 아무데나 놓다라는 뜻입니다. 자, 질문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 여러분 장소를 묻는 문제는 하나만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 두 개를 언급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요. 질문에 따라서 다르겠죠? 信封, 편지 봉투는 原来, 원래는 在哪儿, 어디에 있었나요? 정답, 客厅이 있었죠. 나중에 침실에 갔었고요. 그래서 정답 뭐다? 客厅, C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네. 2번 가보시면요.宾馆 어디? 호텔, 宿舍, 기숙사.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게 집이잖아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기숙사에는 사람이 100명 있습니다. 그래서 宿舍를 이렇게 쓰는 거죠. 기숙사. 幼儿园, 유치원, 리핀. 리핀은 선물이거든요. 선물 가게가 됩니다. 리핀店.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您好, 안녕하세요. 欢迎光临. 자, 가게네요. 환영합니다. 光临. 손님이 오는 것을 광림하다라고 하거든요. 방문해 주신 걸 환영합니다. 请问, 실례하지만 你有什么可以帮助您的?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我昨天订了. 띵은 예약하다라는 뜻. 띵. 목적어 뭐가 나왔나요? 房间이 나오죠. 한 칸의商务房.商务는 비즈니스, 상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실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订了一间商务房. 我姓曾. 내가 성은 증씨이고요.
他们最可能在哪? 여기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띵商务房 이걸 듣고 비즈니스 룸이라는 것을 캐치하여 그걸 어디에서 쓰는 용어인가 이걸 묻는 문제거든요. 어디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힌트가 띵商务房이 되겠죠. 어디? 그렇습니다. 宾馆 호텔이 되겠죠. 기숙사는 절대 될 수 없죠. 왜냐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기숙사에는.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아이고 원생들한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론 선물 가게도 가능하겠죠.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띵商务房 비즈니스 룸을 예약하다라는 뜻이었으므로 호텔로 가야 됩니다. A가 정답. 가능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가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郊区가 나옵니다. 郊区는요 교외, 외곽 지역 갑니다. 시 변두리 지역을 가리키죠. 비교적 한가하고 공기가 좀 깨끗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쵸? 교외 혹은 변두리, 市中心, 시 중심. 완전 얘는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公司附近, 회사 부근. 公园周围, 公园周围, 공원 주위. 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자, 여기서는 21번부터 30번 사이에 등장하는 AB 질문형입니다. 길어지지만 더 어려지느냐? 아니에요. 질문 포인트는 여전히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실게요. 趁着 많이 쓰는데요. 무엇을 틈타? 这几天休息 이 며칠 쉬는 틈을 타서 我们去看看房子吧 집 보러 가자. 你想看哪儿的房子? 아하, 나오겠네. 어디에 집을 보고 싶니? 为了 무엇을 위하여? 上下班方便 출퇴근 편리함을 위하여. 我想先找公司附近. 오케이, 나왔다. 누가 하는 말인가요? 남자의 말입니다. 남자는 회사에 좀 가까운 곳. 公司附近을 가보고 싶어. 여자 딴. 오케이. 잘 다르다. 하지만 我想去郊区 나는 교외로 가서 보고 싶은데. 자, 여기서 극단적인 대비를 이룬다. 남자와 여자가 생각이 다르다. 왜? 이유가 있겠죠. 那里环境好 그곳의 환경이 좋잖아. 价格也相对 상대적으로 便宜싸. 反正 어쨌든 现在交通方便 교통이 편리하잖아. 자, 질문이 男的打算去哪儿看房子 이러면 어떻습니까? 남자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가 회사에서 좀 더 뭐랄까요?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자는 회사를 먼저 고려하고 여자는 뭐? 환경, 조용함, 공기 깨끗함. 그래서 외곽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관념, 남녀의 차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듣지 않아도 이 남자에 대해서 물었다면 남자는 교회보다 회사? 이걸 생각하겠네 라고 유추하셔도 괜찮아요. HSK는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 상식, 관념 여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듣기에 한해서는. 따라서 답 몇 번? 공수附近 남자는 회사 가까운 곳이 좋아.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 4번 보시면요. 设备坏了. 设备라는 말은 설비, 기계를 가리켜요. 설비가 고장났다. 天气原因. 자, 날씨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前方在修路. 전방에서 在修路. 修路라는 것은 도로를 닦다, 길을 내다라는 거죠. 전방에서 길을 닦고 있다. 그 다음에 停靠, 멈추다. 점거, 次数, 횟수가 많다. 키워드는 设备, 天气, 修路, 停靠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사실 많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들리는 단어가 정답이 아니라 들리는 단어가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급과는 좀 다르게 5급, 4급에서는요 거의 80%가 열의 8은 들리는 단어가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5급으로 오르면 조금 그 비율이 줄어들어서 10문제 중에서 6대4 비율로 들리는 게 정답일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4는 종합 이해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까요? 刚才 방금 列车员说
열차원이라는 것은 승무원이 말하기를 火车会晚点1个小时左右. 완디엔 뭐였다? 또 나왔죠. 그죠? 연착하다. 1시간 연착할 거래. 怎么了? 왜? 前方 함정 빠밤. 전방에 下大雪.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 下大雪는 무슨 현상입니까? 날씨죠.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아까 시에 보면 전방이 나오고 있지만 전방에 길을 내고 있다. 도로를 닦고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앞에 아까 눈이 많이 온다라는 건 뭡니까? 날씨잖아요. 그러면 B 아니면 C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것이다. 좀 더 가보면요. 차가 要减速, 감속, 行驶, 운행해야 한대. 질문이 뭔데요? 火车为什么要会晚点? 기차가 왜 연착할까요? 자, 전방에 길을, 도로를 닦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눈이 많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위험하니까 TN치, 눈이 오다를 TN치로 포괄적으로 표현해버렸습니다. 날씨의 원인 때문에. 맞아 갈게요. 这样啊, 그렇구나. 그러면 我再睡一会儿. 여기는 이가 생략됐어야겠죠? 시간을 나타내 잠깐이잖아요. 그럼 나는 좀 더 잘게. 再睡一会儿, 再睡会儿 이렇게 됩니다. 快到时, 뭐뭐뭐 할 때, 거의 뭐뭐 하다, 거의 도착할 때, 정거장에 도착할 때, 함성 할 때 함자야. 소리치다. 나를 불러, 나를 소리쳐 깨워. 이런 얘기입니다. 火车为什么会晚点? 왜 연착할까요? 그렇습니다. 因为前方在下大雪, 전방에, 앞쪽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다? TNC 원인 때문에. 가능하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듣기 총 45문제 중에서 1번부터 30번까지가 대화용 문제로 나오는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일부분인데 남녀가 한 번씩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이 나오고 21번부터 21번부터 30번까지 이 10문제는 역시 대화형이지만 남녀가 대화를 두 번씩 주고받는 형태이다. 어쨌든 1번부터 30번까지는 대화형 문제이고 이것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5급 필수 단어 1300개 단어를 A부터 Z까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화제별로 나눈 단어를 집중시켜서 정리해서 해야 효과적이다. 그래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했던 단어가 또 나오고 또 나오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단어를 외우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재 차이나는 중국어 HSK 5급 교재에서는 5급 듣기뿐만 아니라 독해, 쓰기에서도 전반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5급 위주의 단어들을 화제별로 나눴다. 몇 개? 10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10강까지는 듣기 1번부터 30번까지 대화형 문제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동시에 또 뭘 한다? 5급에서 다뤄주는 중요한 어휘들을 화제별로 효과적으로 암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 설명뿐만이 아니고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한 설명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화제별 빈출 어휘 정리한 내용걸 그걸 쫙 공부를 하시고 확인 테스트 1, 확인 테스트 2 그리고 저의 강의를 딱 듣고 그럼 참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기는 조금 뭐랄까요? 힘든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4급하고 5급하고 노는 물이 달라요. 다루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5급에서 다뤄주는 중요한 단어들을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 화제별 빈출 단어를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듣기, 대화형 문제를 정복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 화제별 빈출 단어를 암기하는 것에 있다. 아시겠죠? 네. 자, 차이나는 중국어 HSK 5급 듣기 제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